반도체.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가 규소야, 그치? 그럼 그 규소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 건데, 자, 이 규소란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원자 번호가 14번이고,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야. 원자가 전자가. 그러면 얘가 왜 4개냐면은, 얘는 플러스가 14번이니까, 전자도 14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차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가고 2차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지? 8개 들어가죠. 4개 남았지? 마지막 3차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가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못했어? 못했거든요. 불안정하잖아.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규소와 공유결합, 또 다른 규소와 공유결합, 또 다른 규소와 공유결합, 또 다른 규소와 공유결합을 통해서 총 4개의 공유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야. 규소가 옆에 있는 규소하고 공유결합을 해서 전체 이렇게 결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이게 반도체야. 얘는 현재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한테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하면 규소의 특성 때문에 에너지 띠간격이 작다는 특성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든 거야. 이렇게 규소들 간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게 이 녀석의 특징이야.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전기가 흐르는 녀석입니다. 이런 반도체를 아주 순수하다. 규소들만 있죠. 규소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의 다른 표현법으로 고유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사람들이 이건 잘 안 써. 그래서 여기다가 특별한 기능을 첨가한 바로 불순물을 약간 섞어 놓은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이 규소 대신에 어떻게 해볼까? 저 규소 대신에 다른 걸 집어, 다른 거. 이 규소 대신에 자, 규소가 14번, 13번도 있고 15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13번 누구죠? 알루미늄. 15번은요? 인이죠? 규소 대신에 알루미늄을 한번 섞어보자. 여기다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나, 둘, 3개밖에 못해. 얘는 뻥 뚫렸어. 뻥 뚫려. 이게 없다. 이게 하나 없는 거야. 하나 없어. 하나 없고 얘는 전자를 제공하겠죠? 얘는 공유결합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루미늄 13번을 섞으면 뻥 뚫린 공간이 생겨. 이게 뭐였지 아까? 양공이야. 양공. 알루미늄을 섞으면 양공이 생깁니다.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양공을 통해서 전자가 또 들락날락 할 수 있죠.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까 순수한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공이 만들어진 불순물 반도체야. 양공을 포지티브하다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양공이 만들어지는 거, 플러스 양공이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뭐다? P형 반도체. 뭘 섞어주면 된다? 13족을 섞어주면은 바로 양공이 되는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럼 15족을 섞어보자. 어떻게 될까요? 15족을 섞으면 15족은 예를 들어서 인을 섞으면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지. 4개는 다른 규소하고 공유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 자, 5개가 하나, 둘, 셋, 4개는 공유결합을 하고요. 하나는 남아돌아. 공유. 그래서 15번 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나 되기 때문에 4개는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하나는 남아돌아. 전자가 남아돈다.
네거티브하다고 해서 어쨌든 이 전자 때문에 또 전기가 잘 통하겠죠. 전자가 남아도니까 전기가 또 잘 통하는 반도체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네거티브, 전자,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순수한 반도체보다는 P형이나 N형 반도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밑에 불순물 반도체라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불순물 반도체.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을 섞으면 P형 반도체. 그죠? 5개인 녀석을 섞으면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또 다른 13족 원소인 붕소, 갈륨, 인듐 같은 것들도 바로 이런 불순물, 자,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물질들이고요. N형 반도체도 인을 제외한 나머지 15족, 질소나 비소나 안티모니 같은 것들도 이런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번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갈륨, 인듐, 그 다음에 비소, 안티모니가 있잖아. 따로 외워주어야 돼요.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암기법이 있긴 했었는데 까먹었네 또. 가인, AS, SB. 기억나면 얘기해줄게요. 저는 이제 생 암기라서 암기법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거나 넘어갑시다.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생김으로 해서, 양공이죠. 양공이 생김으로 해서 전기가 좀 더 잘 통하게 만든 녀석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돌므로 해서 좀 더 전기가 잘 통하게 만든 녀석입니다. 그럼 얘는 왜 전기가 잘 통하냐? 양공 때문이잖아. 그래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서 그래요. 라고 표현합니다. 양공 때문에 전자가 더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요. 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해서 더 전기가 잘 통해요. 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죠? 자, 마지막 요 뒤에 모습을 좀 볼 건데, 보기 전에 이렇게 불순물을 섞어주는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고 하냐면 토핑한다 또는 도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쌤이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를 이겼어. 대본에 어디 끌려가는지 알아요? 도핑 테스트 하러 끌려갑니다. 도핑 테스트. 혹시 약물 복용을 했는지, 그죠? 우리 NBA에서도 자모란트인가 무슨 엄청 잘하면,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나타나면은 그 게임에서 막 날아다녀. MVP야. 그럼 P를 뽑아요. 일로 와보세요. MVP P 뽑아요. 그래서 혹시 약물 반응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이름이 자모란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벌써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번인가? 기억나? 맞구나. 7번인가 이거 약물 검사를 그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핑이 도핑이야. 도핑한다는 말이 바로 어떤 불순물을 섞어주는 걸 도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피자에도 위에다 올리는 걸 뭐라 그래요? 토핑한다 그러죠? 사실은 불순물을 섞어준다는 표현입니다. 뭔가 섞어준다는 표현을 도핑 또는 토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봐봐. 왼쪽 게 P형이고 오른쪽 게 N형이야. P형 반도체. 얘가 N형 반도체인데 P형과 N형 봐봐. 얘는 양공이 남아도는 거고 얘는 전자가 남아도는 거잖아. 양공이 남아도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데 봐봐.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있을 때 이렇게 13족 원소를 섞어주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불순물을 섞어줌으로 해서 또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생성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래는 원자가 띠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불순물을 섞어줌으로 해서 여기로 전자가 이렇게 양공과 전자 사이에 여기에 에너지 준위가 생겨나서 더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얘도 비교해볼게.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남아돌잖아. 15족을 섞으면 전자가 남아돌기 때문에 전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전자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 전자 자체는 여기다가 에너지 준위를 형성해서 더 쉽게 전도띠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양공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지. 양공은 실체가 없는 녀석이야. 그냥 빈 공간이라서 원자가띠에서 바로 위에 조금 더 전자가 수월하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녀석이라면 얘는 전자 자체가 남아도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많은 전자가 남아도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위에 에너지 준위가 형성이 돼서 더 쉽게 더 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N형과 P형 둘 중에서 혹시라도 누가 더 전기가 잘 통하냐 그런 다음에는 나는 얘인 것 같아. 얘가 훨씬 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에너지를 공급해도 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도 아 이거 P형이네, 이거 N형이네 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아, 전자가 저기잖아.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도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반도체를 접합한 걸 일단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 반도체 두 개를 연결한 걸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봐봐.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배우는데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다이라는 말뜻이 뭐냐면 DI가 E를 뜻해. E. 반도체 두 개 연결했다. 트렌지는 트라이는 뭐야? 3입니다. 트라이 모양의 앵글이 뭐야? 트라이앵글. 삼각형 형태의 앵글, 띵띵 때린 거 있잖아. 이름이 트라이앵글인 이유가 이 삼각형 모양이라서 그렇습니다. 트라이엔지스터를 트랜지스터라 불러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반도체 두 개니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이걸 다이오드라고 불러줍니다. 반도체마다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이죠?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줍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P와 N이 접합한 다이오드야. 왼쪽에 N형을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걸 NP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줍니다. 이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P형에서 N형 쪽으로 픽 하고서 이렇게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이렇게 P에서 N으로 쏘는 이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모양 그려줘요. NP 접합은 가만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거는 NP 접합 다이오드구나. 요 기호가 NP 접합 다이오드의 기호고요. 요 기호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기호라는 거예요. 앞으로 PN 이렇게 쓰지 않고요. 나머지 이렇게 기호로만 표시합니다. 여기 전류의 방향이 그럼 오른쪽이다 써있잖아. 지금부터 이걸 이해할 거야. 왜 전류 방향이 오른쪽으로만 흘러가는지 얘기할 겁니다. 자, 다이오드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녀석이야. 정리하면 다이오드의 기능이 뭐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을 정류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정류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우리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AC 전류를 DC 전류로 바꾼다는 뜻이야. AC는 교류라고 하고요. DC는 직류라고 합니다. 우리 건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전선을 딱 연결하면 어떻게 전류가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전류가 흐르잖아.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직류라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류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바뀌어.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류가 뭔지 알아요? 둘 중에? 교류입니다. AC 220V를 한국에서는 공급받습니다. 가전제품은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자기 몸속에 들어온 전류가 왔다 갔다 해요. 야, 너 전류가 어떻게 흘러? 왔다 갔다 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얘한테 또는 얘한테 AC 전류, AC를 넣어주기 전에 어딜 통과시킨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는 거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AC 전류를 DC로 바꿔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안 나왔죠?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정류작용이라는 게 AC를 DC로 바꿔주는 장치구나 라고 일단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봐봐. 일단은 바이어스라 그래서 바이어스는 이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 크기를 바꾸는 것을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자, 용어를 일단 빼고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잠깐. 첫 번째 그림,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이라는 말뜻이 뭐냐면 얘가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거든?
P형 반도체는 뭐가 남아도는 거야? 양공이 남아도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뭐가 남아도는 거야? 전자가 남아도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인 거고 플러스인 거잖아 사실. 그래서 이 양공이 있는 플러스 P형 쪽에 똑같이 플러스가 연결돼 있고요. 전자가 있는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가 연결돼. 이게 순방향이야. 같은 방향입니다. 순방향으로 이 전압을 딱 걸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흘러요. 왜 흐르냐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가운데 만나. 여기를 접합면이라 그래.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요. 반발력을 미니까. 만나면 전자가 밀리다가 슝 하고 어디 들어가? 양공에 들어가. 양공은 여기가 양공이 되고 여기는 전자가 채워질 거 아니야. 채워진 전자 또 어떻게 가? 또 이제 슝 옮겨가. 이렇게 슝 옮겨가면 여기 전자가 채워지고 여기가 양공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양공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면서 이렇게 전자가 슝 가면요. 전자 이제 어디 가지? 플러스가 자기를 당기네. 오케이, 땡큐. 갑니다. 전자가 주르르륵 흘러가요. 뒤에서는 전자를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전자가 계속 쭉 흐르네요. 전자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걸리면 그래서 전류가 쭉 흐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자가 계속 공급되고 전자가 계속 이동합니다. 그럼 반대로 걸어볼게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꿔보자는 거야. 자, 뿔마였다가 이제 맞불로 바뀌면 맞불로 슝 바뀌었어. 맞불로 바뀌었죠. 자, 이게 얼터너티브하게 뿔마였다가 맞불로 바뀐 상황이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럼 뿔마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맞불일 때는 어떻게 볼게요? 마이너스가 여기 양공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양공 어떻게 해요? 이번엔 땡깁니다. 그죠? 땡겨. 플러스는 마이너스 전자 어떻게 해요? 또 땡겨. 양쪽으로 당기니까 둘이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자리를 교환할 수 없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예. 그래서 AC 전류, 뿔마, 맞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가 뭘 걸어줘? 다이오드를 걸어주게 되면은 뿔마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맞불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원래 AC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면은 뿔마, 뿔, 왔다리 갔다리 전류가 흐르거든요.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류했다. 전류를 정제했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내가 정제시켰다. 나중에 배우는데 여기다가 이제 축전지 같은 걸 연결하면 얘를 일정하게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일정하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축전지를 연결하면. 또 다이오드를 좀 더 연결하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축전지를 또 연결하면 완전히 일정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쭉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게 이 안에 딱 들어있는 거야. 다이오드도 여러 개 들어있고요. 축전지까지 들어있는 게 여기라고 보면 돼요.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냥 잘린 것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봐봐. 교류, AC라는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전류인데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해. 선생님이 방금 그림하고 완전 똑같죠? 이렇게 다이오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체크, 이거를 정류회로 또는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죠. 이걸 누가 한다? 다이오드가 한다. 순방향의 전압을 연결했을 때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불러주는 거고 용어적으로 역방향의 전압이 연결됐을 때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냥 용어적으로 불러주는 바이어스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원리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런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또 뭐도 만드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이오드. 얘도 다이오드인데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있다. 빛, 라이트, 낸다, 에미팅하다, 다이오드. 이게 그 유명한 LED. 이 등이 LED 등이에요. 저게 반도체라고 다시 말해서.
저 등이 반도체로 만든 등이야. 반도체로 만든 등이니까 얼마나 비싸겠냐, 그죠? 일반 백열등이나 일반 뭐 형광등보다 훨씬 비싸죠? 하지만 쟤는 열이 안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님이 만들어준 전구 뭐죠? 백열등.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필라멘트가 뜨겁게, 저항 때문에 필라멘트가 뜨겁게 달궈집니다. 필라멘트가 뜨거워지면서 주변에 있는 방전기체를 방전시켜가지고 빛을 내는 장치야. 우리가 등으로부터 얻고 싶은 에너지는 빛에너지잖아. 근데 빛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무슨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돼? 열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돼. 비효율적. 엄청 비효율적인 사실. 옛날에 빛을 발생시키는 방법 몰랐으니까 이 방법을 한 건데, 그럼 LED는 어떻게 빛을 내냐? 잘 봐. LED를 연결을 해요. 순방향으로 걸어줍니다. 전자가 넘어가지. 그치? 전자가 넘어갈, 잘 봐. 전자가 넘어갈 때, 전자가 양봉으로 넘어간다는 건 내가 전자야. 전자는 에너지가 좀 있어요.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양봉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구멍 안에 들어가서 옴싹달싹 못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에너지를 버리고 들어가야 돼. 이해돼요? 에너지를 버리고 들어가야 돼. 그때 전자가 버린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방출된다?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양봉으로 들어갈 때 빛이라고 하는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여기 열이 날 이유가 있어 없어? 열이 발생될 이유가 없는 거야. 훨씬 효율적입니다. 쌤이 알기로 10배만큼 효율적이야. 예를 써가지고 한 달 전기 요금이 10,000원 정도가 나왔다 치자. 얘로 바꾸면요. 한 달 전기료가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비싸도 바꾸는 거야. 나중에 다 한 달에 9,000원씩 세이브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세이브. 유학 갔다 오면 안 되죠. 세이브. 절약할 수 있다는. 유학 안 갔어. 아무튼 한 달에 9,000원씩 절약하면 언젠가 이거 LED로 바꾸는 효과를 더 이상 그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원리가 LED입니다. 그리고 띠간격, 반도체마다 띠간격에 따라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색깔도. LED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 오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면 만약에 이 띠간격을 좀 조절해. 이 전자의 띠간격을 조절하면은 또 다른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색깔이 다른 녀석도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 조명장치, 전조등,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가 LED를 이 영상표시장치의 끝에 그러니까 TV나 우리 핸드폰 맨 뒤에서 빛을 방출하는 장치로 뭘 이용한다? 바로 이런 다이오드를 LED라는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얘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야.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는 뭐냐면 이 다이오드가 위아래로 있는데 다이오드에게 빛을 비추면 위쪽이 N형, 아래가 P형 이렇게 붙여놓는데 광다이오드 빛을 비추면 이 빛에 의해서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온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든 게 광다이오드입니다. 광다이오드.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 봐봐. 얘는 전압을 걸어주면 빛을 방출시키는 다이오드가 LED였다면은 얘는 빛을 비춰주면 전기가 흐르는. 그죠? 얘는 전기를 걸어주면 빛이 나오는 거고 얘는 빛을 비춰주면 전기가 흐르는 녀석이야. 서로 원리가 반대입니다. 그런 다이오드를 라이트 다이오드, LD, 광다이오드, LD. 얘는 라이트를 에미팅하는 거고 얘는 그냥 LD라고 써볼까요? 광다이오드.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LD라는 말은 요즘 안 쓰는 것 같다.
자, 광다이오드는 그래서 LED랑은 좀 다르다. 그럼 어디다 이용할 수 있냐? 빛만 비추면 전류가 흐르잖아. 우리가 흔히 쓰는 그거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판이 광다이오드야. 태양 전지판. 우리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막 전기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잖아. 이게 광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자동문, 리모컨 수신 장치 같은 곳에도 이용이 돼요. 자동문. 우리 자동문 앞에 가면은 저절로 문이 열리죠. 그게 뭐냐면은 빛을 쏘고 있어. 자동문 원리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렇게 자동문이 있고요. 자동문이 이렇게 있고요. 열린 자동문인데 여기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여기서 빛을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쏘고 있는 거야. 여기 수신부가 여기 있는 거야. 쌤이 앞에 여기 붕 서요. 왜 이거 뭐지? 섰어. 어떻게 될까? 빛이 끊기죠. 빛이 오고 있을 때는 전류가 지속적으로 쭉 흘렀을 거 아니야?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온 거야. 근데 딱 빛이 끊겨. 전류도 끊기죠? 전류가 끊기면 누가 온 거야. 전류가 끊겼다는 걸 이용해서 누가 왔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수신장치로 광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리모컨 수신장치. 내가 리모컨을 이용해서 저기를 띡 켰어. 그지? 어떻게 한 거야? 빛을 쐈죠? 빛을 쐈으니까 저기 광다이오드가 있어서 빛을 받아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전류가 흐르요, 전류가 찡 흐르면서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광다이오드가 이런 센서, 쉽게 말하면 센서, 뭔가 인식하는 장치에 광다이오드가 이용된다라는 게 바로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넘기면 문제풀이가 나옵니다. 빠르게 풀어볼까요?